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보여지면서 바닥 이탈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빠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을지,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상승까지 연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되나 싶을 정도의 액션들이 몇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현재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수익이 나오는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있고, 숫자로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600분 정도가 이 방에 입장해 있으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방에서 잡아놓은 포지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54%인데, 만약에 하락시장에서 개별 코인으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요걸로 수익을 본다면 그냥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2, 3일 전에만 저를 만나셨어도 이런 거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방 안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0분 조금 모자란데 600분까지만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30명도 남지 않은 이 자리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라며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빠진 이유부터 좀 살펴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는 3AC의 파산이 좀 있습니다. 이게 디파이 시장까지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악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다시 상당히 큰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올 자산들을 골드만삭스에서 대략 20억 달러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죠. 액수로 치자면, 하나로 치면 대략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얘네가 앞에서는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뒤에선 이 물량을 다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얄미운데,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동성은 줄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큰 악재로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 이외에 악재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던 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안 나온 마이너스 1.6이 나왔습니다. 연율 한 1.6%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 6.9% 상승해서 급격하게 둔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이게 악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월의장이 일단 제일 먼저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일단 오케이 인정인데, 일단은 물가 안정이 제일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게 금리 인상과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 이거 긴축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악재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금리를 올려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창 시절에 피셔 방정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이라는 요 수치, 이 수식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수치가 얼추 맞아 떨어질 테니까. 그렇기에 현재 인플레이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기준금리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알아두시면서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은 다음 것들 뭐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이런 악재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자,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로 480 BTC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액수로 놓고 본다면 1000만 달러 하나로 130억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한 것인데, 야, 이렇게 큰 손이 갑자기 현재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현재 위치가 채굴 단가 부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안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투자를 감안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매수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바닥을 잡겠네? 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축적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만큼 이러한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마이클 세일러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축적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ETC 역시도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코인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이 ETC의 가격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조금 보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떨어졌을 때 이전에 저점 여기 부근만 어떤 식으로든 일단 지켜주면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홀딩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21선 돌파해주면 요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1선도 그렇고 11선도 그렇고 추세가 완벽하게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다음 스텝인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 힘만 좋다면 이거 뚫고서 쭉쭉 추세 꺾이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인상 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약간 걸리는 점이 있다면 제가 말은 좀 쉽게 했지만 이거 버티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빠졌는데 바로 올라가면 이건 홀딩하는 자리인데 그냥 빠지면 이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 후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쳐요. 여기서 눌릴지 그 누가 합니까? 결국에 이 상황에 가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서 팔면은 이만큼을 놓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야, 이거 거의 8,000원인데 거진 30%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겪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하나 드릴까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 방법 간략하게 한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카톡방의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웬 카톡방이냐? 여기엔 여러분들 말고도 다양한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최신 뉴스들 엮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시장 상황부터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변곡점들 역시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참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거죠. 매수, 매도, 타점. 최근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매도 타점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들어있으신 분들 한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보여졌을 때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 보면서 단타하실 분들은 단타하시고 중장기 하시면 중장기 하시면 되는데 위에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본업 하시느라 시장 계속 못 보시잖아요. 이 카톡방 안에만 들어와 있으시면 모든 걸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 저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려는 목적 자체가 애초에 이런 걸 하려는 이유 자체가 구독과 좋아요 받아서 채널을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